들어가서 모범적으로 산다 그러면 가석방 될 수도 있죠. 이 롤스로이스 그러니까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았고 최근에 2심에서 10년으로 감형이 됐던 사건이죠. 서울 한복판에서 약물에 취한 상황이었죠. 약물에 취한 상황으로 운전을 하다가 그 젊은 여성을 치여가지고 사망을 일으킨 그런 사건이었는데, (10년으로) 감형이 되면서 좀 다시 한번 공분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일단은 형량이 정해지는 메커니즘은 첫 번째 법정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얼마부터 얼마까지 정해져 있어요. 뭐 요새 신문에 많이 나오는 아동학대 치사 같은 경우는 징역 7년 이상이고 무기징역일 거예요, 최대형이.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, 이 법정형만 정해놨더니 옛날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. 판사별로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.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 아기를 한 2명, 3명 키우고 있는 판사한테 갔더니 막 부들부들 떨면서 뭐 무기징역 계속 나오는데, 딩크 판사한테 갔더니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뭐 7년 이렇게 나오는 커지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양형 기준이라는 걸 정했어요. 뭐 7년에서 뭐 10년 하는데, 이 경우에서 가중 요건에서 뭐 반성이 없고 반복되고 애가 뭐 심각하게 학대를 당했다 그러면 뭐 무기징역에서 몇 년, 뭐 반성하고 있고 애도 뭐 구출이 됐고 재발 방지가 됐다 그러면 뭐 감경해가지고 3년에서 5년. 그러면 판사들은 이 양형 기준을 갖고 양형 기준 내에서 보통은 움직이긴 하는데, 양형 기준은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이지 자기가 볼 때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자기 그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기준을 넘어서 선고하는 일도 종종 있어요. 근데 보통 그 양형 기준을 넘기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고 보통 넘어서 하면 신문에 보도납니다. 판사도 분노 이런 식으로. 네,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 법정형, 두 번째 대법원 양형 기준, 세 번째 판사의 재량. 근데 실무를 겪으면서 보면 사실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높은 형을 선고하는 판사가 있는가 하면 더 낮은 형을 선고하는 판사가 있어서 판사 누구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인생이 좀 갈릴 수 있습니다.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. 징역 1년 하고 판사 법정에 선고를 했는데, 선고 받자마자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욕한 거예요. 이게 무슨 재판이냐, 개판이지. 뭐 그 판사님들도 한 석갈 하셨는지 다시 오라고 하더니 당신 3년이야 라고 선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 3년형을 받은 사람은 항소했죠. 항소해가지고 1년 선고했는데 다시 불러가지고 3년 선고한 건 무효다, 난 1년이다 라고 항소를 했는데, 그 상급심 재판부는 아니다, 아직 법정을 나가기 전에는 판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선고할 수 있다. 그 정도로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판사가 원칙적으로 재량을 갖고 있고 제 양형 기준이 있지만 이거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. 그거에 대해서 적정한 형량은 얼마냐, 이거 항상 문제거든요. 과연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떤 죄값이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냐,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죠.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얘기 있잖아요. 만약에 물병 하나를 주면서 이게 몇 그램이야, 몇 킬로야 라고 하면 말할 수는 없어요. 하지만 물병 2개를 주면서 어떤 게 더 무거워 라고 하면 그 대답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. 형량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. 글쎄요, 많다 적다 이건 제가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, 어떤 요인이 있는지를 일단은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1심 때는 합의를 못한 상태에서 했는데 1심과 2심 사이에는 그 유족 가해자랑 합의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, 이게 저는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이었다고 봐요. 합의 봤다고 이런 중범죄자들을 처벌해 주는 게 되냐라고 하셨던데, 이거는 반대로 좀 보셔야 될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. 합의를 그러면 안 한 사람이랑 합의를 한 사람이랑 똑같이 처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범죄자들이 구태여 피해자랑 합의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. 그래서 법원 역시도 알아요. 이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감해 주는 게 맞을까? 이런 의심이 사건 개개별로는 다 드는 게 맞아요. 맞지만 반영을 안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? 전 사회적으로 가해자들이 구태여 합의를 안 해주려는, 그 배상을 안 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 감형을 해주는 겁니다. 한편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, 그 합의를 해줬다고 봐주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합의만 믿고 범죄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. 두 번째로 짚어볼 수 있는 게 죄명이에요. 어찌 됐던 간에 이게 죄질이 좋진 않지만 이거는 과실 범죄거든요. 이 사고를 일으키면서 내가 오늘 꼭 사고를 일으켜야겠다 희망하고 한 건 아니고 과실로 벌어지는 사건이잖아요. 이 과실로 벌어진 사건 같은 경우가, 그러니까 고의로 사건 일으키는 뭐 살인범죄나 이런 거로 형량이 또 똑같다?
이건 또 체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. 보통 고의로 일으키는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25년 정도 법정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비교 역시도 재판부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.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뭐 살인죄도 한 뭐 40년 뭐 있을까요? 뭐 이런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한 30년 이렇게 다 엄벌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습니다. 근데 요 근래 어쨌든 한국에서 이거를 맡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, 엄벌을 하고 싶지만 엄벌을 못하는 문제가 뭐냐, 바로 감옥의 용량 문제예요. 뭐 송전탑 같은 거 짓는다 그럴 때 주민들이 엄청 반대 시위 같은 거 보셨던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. 그 송전탑 하나 짓기 쉽지 않은 나라거든요, 우리나라가. 반대로 동네에 교도소가 들어온다, 구치소가 들어온다, 이 굉장히 좀 시끄러질 수 있는 문제고, 제가 알기로 어쨌든 해방 이후로 이 교도소 용량이 많이 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. 이런 반대들 때문에. 그래서 무한하게 형량을 이렇게 뭐 많이 늘린다라고 하면 가뜩이나 지금도 공간이 없는 상황인데 가둘 공간이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어요.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계가 있는데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가석방률이라는 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. 한 형량의 한 일정 기간을 지나면 감옥에서 심사해서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. 보통은 뭐 짧게는 3분의 1, 길게는 한 절반만 지나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가석방률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새 시끄러워서 엄벌주의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형량을 일단 세게 때려요. 하지만 감옥에 가서 이제 용량이 적고 당장 이뤄야 되니까 본인들이 판단할 때 어쨌든 죄값이 상대적으로 덜한 사람들부터 뒤에서 내보내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. 제가 그 부분도 참 고민이 돼서 한번 감옥에 가보고 싶다라고 제가 국선 변호사 할 때 좀 신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. 끝끝내 이루어지지 않긴 했는데 교정당국에서 계속 하고 있는 얘기는 너무 심각하다라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서서 자, 이제 누워서 자는 게 부족하다면 서서 자, 이런 식으로까지 갈 수는 있을 것 같고 뭐 충분히 그것도 논의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과밀하게 하는데도 어딘가에 한계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인권이란 건 결국에는 사랑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기보다 미움받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. 아닙니다. 형량은 그러니까 2심까지만 결정할 수 있고 3심에서는 형량을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아마도 이 10년? 이게 이대로 확정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. 들어가서 모범적으로 산다 그러면 가석방 될 수도 있죠. 형량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봤는데 어떤 행위에 대한 죄값이 얼마냐? 이건 아마 10만 알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. 롤스로이스 사건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쨌든 이 사건 많은 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한번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 사건의 형량이 얼마였으면 적정한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뭐 다음 영상에서 한번 기회가 되면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.